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FM 디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PLL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M 그 디모듈레이션 과정은 그러니까 밴드 패스 리미터 이걸 합쳐서 이제 밴드 패스 리미터라고 하고요. 밴드 패스 리미터 더하기 그 FM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FM 변별기라고 하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그러니까 먼저 밴드 패스 리미터를 거치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거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뺄 수도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밴드 패스 리미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하지만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엔벨롭 디텍션 이거는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분기를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 타임 딜레이를 이용을 하면 미분기를 구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적당히 시간이 지연되는 그러니까 하여튼 h만큼 시간 지연을 우리가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빼면은 이것이 어떤 미분 신호가 거의 되겠죠. 그거는 뭐 미분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시면 왜냐하면 미분이라는 게 어떤 E of t의 어떤 미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요. 요것이 지금 미분의 그러니까 저 E of t의 미분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거예요. 그래서 그 XR of t 우리가 수신 신호의 미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XR of t를 수신하게 되는데 그것의 미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E of t 나오는 것이 결국 요 위에 거 이거 빼고 그러니까 XR of t 빼기 XR에 H만큼 딜레이 된 것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결국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이렇게 그 타임 딜레이가 있는 그런 어떤 블럭을 만들게 되면 그것의 아웃풋이 항상 어떻게 되냐면 미분한 것과 이렇게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하는 거는 사실은 신호 처리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례하게 되면 나중에 뭐 신호가 너무 크면 뭐 볼륨을 줄이면 되는 것이고 신호가 너무 작으면 적당히 증폭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딜레이만 해가지고 그것을 더하기 빼기만 하면은 그 미분한 신호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H가 즉 시간 지연이 충분히 짧기만 하면 사실상 미분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미분계 구현 방법에 대한 얘기였고요. 예제를 한번 보시면 메시지 시그널이 어떤 파이 오브 t라는 그러니까 펄스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1인 펄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데비에이션 컨스턴트가 100이고 진폭이 2인 FM 모듈레이션을 사용을 할 때 FM 모듈레이티 시그널이 얼마냐라는 거 이제 뭐 이렇게 적어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적어가지고 여기서 뭐 주의를 할 것은 미분을 했을 때 그 FD 곱하기 M of T 이런 식으로 나오게 그런 것만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주파수 편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데비에이션 컨스턴트라는 게 결국 메시지 시그널을 M of T를 보냈을 때 그것이 어떤 주파수 편차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례 상수가 바로 F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어느 시간 구간에서 그러니까 순간 주파수가 최대가 되는가 이것은 그 최대의 그 주파수가 언제입니까? 이건 항상 그 FC 곱하기 그 FD의 이제 맥스 값인데요. 그러니까 FC 플러스 FD 곱하기 이제 그 M of T인데 M of T의 지금 이게 맥시멈 값이 1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부분 0의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 펄스가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죠? 이렇게 되고 여기가 1인 그런 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 사이일 때 그때 그 순간 주파수가 최대가 되는데 그때의 값은 당연히 FC 플러스 100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FC 플러스 FD 곱하기 M of T의 맥시멈 값인데 M of T의 맥시멈 값이 1이고 그죠? 이게 메시지 시그널의 맥시멈 값이 1이고 FD가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순간 주파수는 FC 플러스 100이 되고 어느 때 최대가 되냐면 시간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hase locked loop라는 건데요. 네, 이것은 그 매우 중요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phase locked loop. 그래서 주로 그러니까 모든 통신 시스템에 결국은 그 싱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제 그것을 맞출 때 사용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싱크를 맞추는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이것을 PLL을 잘 이용을 하면 그 FM 디모듈레이션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LL을 이용한 그 FM 디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PLL의 그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거 VCO가 뭐냐면 Voltage Controlled Oscillator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위상 비교기가 뭘 하는지를 일단 한번 보면은 인풋 시그널이 이게 들어왔을 때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인풋을 가져요. 위상 비교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비교를 하려면 이제 두 개의 인풋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요게 들어오고 하나는 요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뭘 내주냐면 이 phi of t 요것도 위상이죠. 요것도 위상이고 요것도 위상이죠. 네.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차이에 비례하는 뭔가를 내줍니다. 네. 그래서 비교를 한다라는 건 사실상 뭐냐면 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비교를 한다라는 게 빼기를 해서 뭐 어느 게 크냐 네. 이거를 비교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비교기는 뭐냐면 이 위상의 차이를 여기다 이렇게 내줍니다. 네. 위상의 차이를 내주면 이 위상의 차이가 적당히 이렇게 피드백 회로를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그 위상의 차이가 크면 여기서 신호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여기서 신호가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기본 원리가 뭐냐면 이렇게 피드백을 걸어줘가지고 이 신호가 굉장히 크면 이 VCO한테 이 신호가 좀 더 이쪽 위상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PLL을 이용을 하면은 말 그대로 페이즈 럭킹이 되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의 그 인풋 시그널의 페이즈를 이 회로 자체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상이 이쪽 신호의 위상과 이쪽 위상과의 거의 일치한다. 그러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거의 0이 나옵니다. 0. 0이 나오니까 여기서 신호가 거의 0에 가까워요.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게 위상이 큰 차이가 나면 여기 신호가 굉장히 커져서 이게 빙글 돌아가지고 굉장히 큰 신호가 나와서 여기서 이 신호의 위상보다 좀 더 빨리 이전에 사용하던 위상보다 더 빨리 가가지고 이걸 계속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 피드백 회로의 기본 원리죠. 그래서 이게 계속 0 비슷하게 나오도록 자기가 스스로 조정하게 됩니다. 이 VCO, 이 루프 자체가 피드백을 걸면 그것이 이제 페이즈 럭드 루프의 원리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그 피드백을 걸면은 시스템이 굉장히 그 성능이 좋죠. 피드백을 안 건 회로에 비해서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볼티지 컨트롤 오실레이터 블락이 뭘 하는지 이건 별게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세타 오브 t의 미분값이 메시지 시그널에 비례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출력 시에 VCO의 출력 신호의 순간 주파수가 이 M of t에 비례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사실은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여기 FM 모듈레이트 시그널을 인풋으로 집어넣어버리면 여기서 결국은 디모듈레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지금 VCO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FM 모듈레이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디모듈레이션 해놓고 다시 모듈레이션 하면은 이거는 원래 우리가 받는 그 신호랑 똑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VCO가 하는 일이 뭐냐면 FM 모듈레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게 그러니까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송신단에서 이제 FM 모듈레이션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송신단에는 당연히 FM 모듈레이터가 있죠. 그런데 이 수신단에서는 그럼 FM 수신단을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뭘 가지고 설계를 하냐? 거기에 FM 모듈레이터를 또 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FM 모듈레이터가 있는데 모듈레이터에서 송신단에서 보내는데 그럼 수신단에서 왜 FM 모듈레이터 또 있냐? 어떤 식이냐면 FM 모듈레이터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신호가 지금 들어오는 신호랑 최대한 비슷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자동으로 노력하게 돼요. 그러면 이 신호는 자동적으로 뭐에 접근하냐? 메시지 신호에 접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신단을 디자인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모듈레이터를 갖다 놓은 그런 형식을 우리가 PLL을 이용한 FM 디모듈레이션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통신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VCO가 오히려 FM 모듈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듈레이션 설계를 하라 그러면 오히려 모듈레이터를 갖다 놓는 거죠. 송신단에서 그대로 썼던 거를 그대로 가져와요. 가져와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서 피드백을 딱 걸어버리면 그 전체 블락이,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여기다가 송신단에서 사용했던 FM 모듈레이터를 가지고 오면 이 전체 블락은 디모듈레이터 블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PLL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PLL을 싱크 맞추는데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통신에서도. 보시면 예제를 한번 보시면요. PLL을 우리가 FM 디모듈레이션 용으로 사용을 할 때 그때 VCO의 출력 위상을 구해라. 그리고 PLL은 완벽하게 동작을 하고 있다. FM 디모듈레이션을 하고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VCO의 출력 위상은 뭘 따라가는 게 목적이냐면 그 인풋 신호의 위상을 따라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동작을 한다고 했으니까 VCO의 출력 위상은 바로 이거죠. 완벽하게 동작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PLL이 완벽하게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0이란 얘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그것이 지금 완벽한 상태입니다. 저기가 뭐가 신호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랑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위상이.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트가 아니죠. 그런데 이게 피드백이 걸려 있어서 지가 안 맞으면 알아서 조정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되도록 알아서 이 회로가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PLL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인데요. 그러면은 이름이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면 그러면 헤테로다인 수신기는 있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럼 왜 슈퍼 헤테로다인이라고 붙였냐? 그냥 이거는 그 마케팅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멋지라고 붙인 이름이에요, 그냥. 그래서 대신에 그러면 헤테로다인이 있으니까 호모다인 리시버가 있냐? 그건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데 그러면 그냥 헤테로다인 리시버가 있냐? 그건 없어요. 그건 없고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가 뭐냐? 그러니까 디모듈레이션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신단을 디자인할 때 바로 RF 신호를 베이스밴드 신호로 내리지 않고 그 intermediate frequency, 그러니까 중간 주파수라고 하는데 중간 주파수를 거쳐서 베이스밴드로 내리는 수신기를 우리가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못하러 그럼 슈퍼 헤테로다인을 하냐? 그냥 어차피 내릴 거 베이스밴드로 내려야 거기 메시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차피 베이스밴드로 내려야 되는데 그냥 내리지 못하러 중간에 한번 거쳐서 내리냐? 그거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원하는 신호는 굉장히 대역폭이 작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원하는 신호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대역폭에 우리가 원하는 신호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하는 신호가 굉장히 좁은 대역폭일 때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필터가 필요를 하죠. 왜냐 안 그러면은 이게 다른 방송국이 옆에 있을 테니까 다른 방송국 신호가 이렇게 하면 이건 들어오는 걸 바라지 않으니까 이건 어쨌든 리젝션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저런 그 회로가 필요한데 저런 회로가 이제 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공진 회로인데 레저넌스 서킷인데 저때 그 레저넌스 서킷의 파라미터가 Q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Q라는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냐면 대역 폭분의 중심 주파수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Q가 커지면 이 회로가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만들기가 어려워져요. Q 값이 커지면. 그런데 대역 폭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어차피 방송에서 그 신호를 보내주면 이 대역 폭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중심 주파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값싸게 저 레저넌스 서킷을 구현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심 주파수를 작게 해야 되겠죠. 이게 중심 주파수가 크면 Q 값이 커지기 때문에 구현이 불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